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동맹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양국군은 사실상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연합 작전체계 가동에 착수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정군 작전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은 한국 시간 기준 22일 오후 5시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성동격서식의 도발 가능성에 주의했습니다. 북한군은 포격 도발 직후 국방부에 보낸 전통문에서 22일 오후 5시까지 북한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군사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21일 평통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일 최전방 서부전선인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있은 북한의 남한 포격에 대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뉴욕 평통은 북한의 남한 포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서 발표 영상 준비했습니다. 발사도발 규탄 성명서 8월 20일 북한은 서부전선 한국군이 설치한 대형 스피커에 로켓탄을 발사했다. 우리 군이 포탄 수십 발로 대응 사격했다. 규탄 성명서 북한의 로켓포 발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목함 7회 도발 이후 심각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위는 휴전선 인근 주민들과 국민들을 불안에 빠지게 하며 남북 간 긴장을 최고조에 달하게 하였다. 이에 여기 모인 우리 해외 동포 모두는 북한의 로켓 발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군사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지지하며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만전의 각오로 평화적 통일운동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돕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아시안-아메리칸 자문위원회 목사협의회가 20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목회자와 청소년 사역자, 한인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마약과 범죄 예방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사회 범죄 예방과 민원 해결은 물론 이민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자는 취지로 설립된 AAC 목사협의회의 첫 번째 세미나로 뉴욕시경 마약 전담반과 퀸즈 경찰청에서 나와 마약과 범죄 예방에 대한 이모저모를 전했습니다. 마약으로부터 자녀 지키기라는 주제로 연단에 선 뉴욕시경의 마약 전담반 측은 자녀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조금이라도 마약과 관련된 듯한 의심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자녀의 귀가가 늦어지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을 경우 경찰과 상의해달라며 이때 자녀에 대한 신변과 비밀은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마약 단속반은 마약 단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제보라며 마약 퇴치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best cases, our best chance of success is when working with members of the community. Any information that we get sent is confidential. The best way to reach us is by email. We all have our own department emails. The more information, the better. Even if you have suspicions, you can let us know. We can discuss things over the phone, over email. If you know that there's drug dealing going on, let us know where. Let us know the times, any license plates, any information that you can give us. We will work with the information. We'll work with you. Do everything confidentially, and try to remove the people that are dealing from the area. 퀸즈 경찰청 범죄 예방 담당자는 최근 많아진 자동차 절도와 개인정보 도용 등의 폐해를 전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는 주민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범죄에 있어서는 물품을 차 안에 보관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종이도 타겟이 된다며 주차는 밝은 곳에 하고 또 보이는 곳에 개인정보가 도용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You have to make sure you gather all paperwork documentation that you possibly can. Any bank statements, any credit card bills. If
You can get the application the person filled out underneath your name. That will all help the detectives help you. 앞으로 AAC 목사협의회는 경찰청과 항만청, 경찰청, 교정국, 이민국, 소방국 등과 연계해서 연 2회 주제별로 세미나를 개최해 이민자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각종 문제와 고충에 마주한 이민자들에게는 법적인 도움이나 관계자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등의 일을 무료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신임 부총영사관과 동포영사가 부임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20일 김형길 부총영사와 강유민 동포영사가 임기를 마침에 따라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임으로는 권기환 부총영사와 허정의 동포영사가 8월 17일 부임했습니다. 권기환 부총영사는 1992년 외교부에 입부해 주 유엔 대표부 1등 서기관, 주 이라크 대사관 참사관, 주 필리핀 대사관 참사관, 재외 동포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동포 업무 담당 허정의 영사는 1998년 외교부에 입부해 주영 대사관 2등 서기관, 1등 서기관, 영사, 주 캄보디아 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제14회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를 9월 26일에서 27일까지 양일간 뉴저지 리치필드 파크에 소재한 뉴 오버팩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한인회는 20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저지 한인회 연중 최대 행사인 추석 대잔치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추석 잔치의 총 예산은 18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추진됩니다. 행사에는 미주 한인 경찰협회가 진행하는 취업 박람회와 화려한 한복쇼, 대형 비빔밥 행사가 열려 볼거리와 즐길거리, 정보까지 나누는 행사로 치러집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예인 공연에서는 부활과 언터처블, 소향이 출연합니다. 행사 부스는 예년과 같은 수준인 10여 개가 차려져 참가 업주들에게 보다 많은 수익이 갈 수 있도록 진행됩니다. 스폰서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홀리네임병원, 잉그루드병원, 해켄색 병원 등 지역 병원들이 대거 참여하며 한남체인과 H마트, 한양마트 등이 함께합니다. 박은님 회장은 당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할 계획이라며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선권 준비위원장은 이번 뉴저지 추석대잔치는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슬로건을 내건 잔치마당이며 본격적인 즐거운 명절 분위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대잔치는 뉴저지 한인회관 건립을 목표로 심재길 전 회장이 명예 대회장을, 박은님 회장이 대회장을 맡았습니다. 또 전직 회장인 연인철, 김진국, 김경훈 씨가 행사 자문을, 김선권, 강신상 씨가 준비위원장, 기획위원장에는 최선희 씨가 맡았습니다. 한인회는 추석맞이 수익금의 일부를 뉴저지 한인회관 건립기금으로 적립합니다. 뉴욕 상춘회 제14대 회장의 박태환 씨가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뉴욕 상춘회는 20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만장일치로 제14대 회장에 박태환 씨를 당선시켰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영우 임시의장이 인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박태환 신임 회장은 앞으로 회원들과 전직 회장단이 힘을 합쳐 회원 배가 운동에 전력을 다함과 동시에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장 이취임식은 9월 17일 오전 11시 30분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미국 내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됩니다. 뉴욕 한국교육원과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위원회, 한정주는 스토니 브룩 대학교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상반기에 학생 한 명당 $1,000에서 $3,000, 총 $10,000에 달하는 장학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20일 교육원은 스토니브룩 대학교와 한정추 관계자들과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토니브룩 대학교는 학사 규정을 개정해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2016년 상반기부터 스토니브룩 대학교에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시험장을 개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을 바로 알린 사례를 찾습니다. 한국의 한국학 중앙연구원 산하 한국문화교류센터는 9월 30일까지 한국을 제대로 알린 사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세계 속의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국을 이해하는 자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2015년
내가 한국 바로 알리기의 주인공이라는 슬로건으로 에세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에세이 응모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현지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응모 희망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각 외교부와 교육부 장관상과 $800 상당의 상품이 수여됩니다. 우수상 4명과 장려상 6명도 선정이 시상합니다. 가톨릭 가치를 지키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지수가 출범했습니다. 21일 AFP 통신에 따르면 대표적인 글로벌 주가지수 산정업체인 S&P 다우존스 지수는 미 가톨릭 주교학회회 2003년 사회적 책임 투자 지침을 기반으로 S&P 500 가톨릭 가치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지수는 S&P 500 기업의 약 90%를 포함하고 있으며 포르노물과 줄기세포 연구, 무기 생산, 군수산업, 아동 노동력 착취 등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은 배제했습니다. 사회적 책임 투자 지침은 경제적 자원에 책임이 있는 관리와 빈곤 퇴치, 인권 등을 강조하고 일반적인 가톨릭 교회 윤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03년 취임한 이후 경제적인 정의와 공정성, 글로벌 자원 보호 등을 강조해왔으며 자본주의의 병폐를 비판해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